안녕하세요. 민성입니다. 오늘은 제가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고 또 인생에서 내적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영향을 끼친 저자 조 비테일의 저서 미라클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이 책을 읽고 싶어도 읽을 수 없는 분들을 위해 각 장별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요약해서 소개를 할 건데요. 먼저 우현북스 출판사 편기웅님의 번역으로 2018년에 출간되었고요. 총 6장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표지에는 삶의 기적으로 인도하는 6단계 가르침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네요. 오늘은 그 첫 번째로 1장, 잃어버린 비밀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럼 저와 미라클의 세계에 함께 들어가 보시죠. 제1장, 잃어버린 비밀. 당신은 삶에서 무엇을 창조하고 싶은가? 당신이 창조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조는 그것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만약 당신 옆에 마술봉을 들고 있는 사람이 나타나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들어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무엇을 선택하라는 거죠. 이건 얼마 전 저의 딜레마이기도 했어요. 많은 성각자들이 창조는 상상과 생각이 선행이 되고 그게 선행되지 않는다면 신조차 창조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빛이 있으라 라고 이야기하며 빛을 창조했던 신처럼요. 저는 원하는 삶의 모습이 있었지만 그 그림이 굉장히 투박했어요. 뭘 원하는지가 이렇게 투박한데 과연 내가 어떻게 원하는 것을 창조할 수 있지? 하는 고민이 있었죠. 그런데 일단은 그 투박한 그림이나마 붙잡고 움직여 봤어요. 목적지가 있는 투박한 삶의 지도를 선택하고 움직여 봤더니 그제서 지도의 디테일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를테면 유튜브가 하고 싶다는 막연한 욕구가 있었지만 무엇을 어떻게 라는 디테일은 없었는데요. 일단 시작을 하니 점차 디테일이 생기고 주변 사람들의 조언과 피드백을 통해 더 디테일해지더라고요. 다시 책 이야기로 돌아와서 조는 독자들에게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그저 이 책의 여행에 함께 동참하기 위해서라도 그냥 아무거나 하나를 만들어내서라도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이를테면 가장 일반적인 부유해지는 것 같은 거요. 당장 오늘 밤 당신에게 1000억 원이 생기고 세금을 다 내고도 돈이 아주 많이 남는다면 당신은 삶에서 무엇을 하시겠어요? 내가 돈이 많다면 난 일을 하고 싶었어 하고 자기만의 빈칸을 채워보세요. 또 자신이 갖고 싶거나 하고 싶거나 되고 싶은 무언가를 정하는 방법은 다시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생각하라고 합니다. 어린 시절에는 생각의 한계를 정해놓지 않았을 테니까요. 감사하라. 당신이 원하는 것을 정했으면 두 번째는 감사할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변화의 첫 시작은 현재를 온전히 수용하며 그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조는 빈털터리였던 시절,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를 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렇게 회의적인 태도로는 삶의 변화가 아무것도 없을 거라는 판단에 일단 해봐야겠다 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마침 눈앞에 연필이 한 자루 굴러다니길래 전혀 진지하지 않은 마음으로 연필에 감사해야지 했고 연필에게 감사의 이유를 쭉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로 마음의 변화와 아이디어들이 생겨났다고 해요. 시야가 확장돼서 연필 끝에 달려있는 지우개에게도 감사함이 생겼고 그게 삶의 전환점이 되었다고 해요. 스스로를 비판적이고 불행한 존재로 여기는 대신 주변의 모든 것에게 감사함을 갖게 된 거죠. 조 비테일은 작가이자 비즈니스맨이자 성공 동기부여를 위한 코칭 프로그램 개발자입니다. 그는 현재 많은 저서를 출간했고 많은 수입을 얻고 또 사람들의 의식을 고양시키는 일을 하고 있지만 한때는 노숙자였습니다. 너무나도 작가가 되고 싶었던 노숙자. 그가 노숙했던 혹은 도피했던 곳은 텍사스주의 한 공공도서관. 그곳에서 그저 기뻐하라, 이상을 현실로 만드는 법 등을 탐독했고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면서 삶이 믿음에 기반한다는 것을 충격적으로 깨달았습니다. 또한 당시 자신의 불행한 삶 역시 불행한 믿음에 따라 창조되고 또 언제든 그 믿음을 스스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무의식 속의 부정적인 믿음을 정화하고 떠나보내는 작업을 독자들과 함께 하려 한다고 합니다. 조는 베스트셀러에 올랐던 더 시크릿의 주요 저자이기도 합니다. 시크릿의 핵심 내용은 끌어당김의 법칙인데요. 여러분들도 이미 다 아실 테지만
그 저서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거나 헛소리로 치부해버리는 사람들이 매우 많았어요. 무엇이든 생각하기만 하면 모두 다 얻을 수 있다는 게 말이 돼? 저자는 왜 이 법칙이 누구에게는 통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에겐 통하지 않는지를 설명합니다. 사람은 하루에 6만에서부터 8만 가지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생각들은 거의 같은 것들이라고 합니다. 이렇게나 같은 생각을 하루 종일 하는데도 왜 원하는 것이 끌려오지 않을까요? 끌어당김은 믿음에서 통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신념체계라는 믿음인데요. 대부분의 그 신념체계는 의식이 아닌 무의식적 차원에 존재합니다. 우리가 끌어당김의 법칙을 시도하면서도 의식 차원에서만 생각, 시각화, 확언 등을 하기 때문이죠. 의식적으로 나는 더 많은 돈을 끌어당길 거야 하면서 무의식에 내재된 신념은 돈은 나쁜 거야. 돈을 가진 사람은 나빠. 돈을 얘기하는 건 부끄러운 거야. 난 그 돈을 가질 자격이 없어 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의도를 반대하는 반의도 혹은 무의식 속 신념들은 정화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그 정화 작업에 대해 자세히 서술되어 있으니 저도 차차 업로드하겠습니다. 정화 작업은 우리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하게 만들고 깨어남의 경지에 데려갑니다. 이때 우리는 나 자신의 발목을 잡는 내면 속 제약들을 무력화시키고 한계 없는 우주가 됩니다. 내면 속에 입력된 과거의 낡은 프로그램이 없을 때에야 시크릿에서 얘기하는 끌어당김의 법칙이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바꿔야 할 신념 체계의 우선순위는 난 사랑받지 못해, 난 성공할 자격이 없어, 난 별로야와 같은 부정적 믿음입니다. 원하는 것들을 끌어당기기 위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무의식에서는 계속 이런 믿음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때문이죠. 정화의 첫 번째 순서는 자신의 믿음을 시시각각 발견하는 것입니다. 아, 이런 믿음이 또 나에게 작동을 하고 있네. 이 발견 자체에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발견을 했다면 그걸 계속 붙잡고 있을지 떠나보낼지를 선택하면 됩니다. 여러분 재미있게 잘 시청하셨나요? 저도 여러분들께 이렇게 책에 대해 소개하면서 이 책을 꼼꼼하게 들여다볼 수 있어서 참 감사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는 이 장의 소개 및 요약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